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70대에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바로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23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71살이지만 제 장은 30대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62살 여성을 봤습니다. 그녀의 장 내벽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찢어질 것 같은 휴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유제품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해서 8년 동안 유제품을 피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꼽 아래로 손가락 3개 정도 내려간 아랫배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풀어 있나요? 압통이 있나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장 내벽은 이미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빠르게 노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장은 실제 나이보다 50년 더 빨리 늙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체의 다른 모든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467번 봤습니다. 중년 환자들이 변비,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면 그들의 장벽은 50년은 더 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두껍고 탄력 있어야 할 보호 점액층이 얇고 듬성듬성해져 있습니다. 분홍빛이 돌고 건강해야 할 장 내벽이 창백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거의 모두가 몇 년 전에 유제품을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유당불내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단에서 발효 유제품 성분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장에는 장과 혈류 사이의 보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에 의존하는 수조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유제품, 특히 발효 유제품을 제거하면 소화산과 독소로부터 장 내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생산하는 박테리아 집락을 굶기게 됩니다. 저는 7년 전 여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은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결과에서 가속화된 장 노화 지표를 보였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장육모가 납작하고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장 운동성이 극도로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실염, 장투과성, 심지어 대장 이상의 위험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과정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 이 환자들에게 특정 유형과 양의 유제품을 다시 도입했을 때 그들의 장 건강 지표가 90일 이내에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점액층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장 내벽이 세포 수준에서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장 나이를 곧 회복하고 조기장 악화의 악몽을 피하도록 도운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장 세포의 장수 경로를 활성화하는 3가지 특정 발효 유제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호 점액층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일일 섭취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흡수와 박테리아 이점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섭취 시간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삶에 수십 년의 소화 편안함을 더하고 여행할 수 없고 자유롭게 먹을 수 없고 다음 화장실 응급 상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부드럽게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50년 더 나이 든 사람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우유 마시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서울 전역의 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 수천 개의 장 내벽을 검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유제품과 노화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당신의 소화 시스템에 20년의 건강한 시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해서 식단에서 유제품을 제거했다면 당신의 장 내벽은 지금 끔찍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세포는 그래야 하는 것보다 50년 더 빨리 늙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 씨라는 54살 여성이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불규칙한 배변 활동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내벽은 105살 환자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긴 육모가 납작하고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점액 장벽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글을 읽어서 3년 전에 모든 유제품을 제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입니다. 단 3년 만에 그녀의 장은 50년 늙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400명 이상의 환자에게서 이런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유제품을 피하는 사람들은 파국적인 장 노화를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장은 조용히 늙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당신의 장 내벽은 3일에서 5일마다 스스로를 교체합니다. 이것은 전신에서 가장 빠른 재생 속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빠른 교체에는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발효 유제품에서 나옵니다. 일반 우유가 아닙니다. 평범한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특정 발효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효 유제품 안에는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장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입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가 없으면 장세포에 독성 노폐물이 쌓입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빠르게 노화됩니다. 조기에 죽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또 다른 화합물이 있습니다. 스핑고지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분자들은 유제품의 지방 부분에서 발견되며 특히 발효 제품에 많습니다. 스핑고지질은 장벽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을 봉합합니다.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면 이 밀착 연접이 느슨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박테리아,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류로 새어나갑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유당불내증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말하는 염증은 어떻습니까? 웰니스 업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제품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유제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발효 유제품은 일반 우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발효 과정이 유당을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미리 소화시킵니다. 신선한 우유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유익한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제 환자들이 유제품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섭취했는지 묻습니다.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신선한 우유, 아이스크림, 첨가물로 가공된 치즈, 전통 발효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이 씨 부인과 제 치료법을 시작했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정한 발효 유제품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발효 요구르트 80g을 섭취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전통 한국식 발효유 40g을 먹었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6주 후 저는 다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점액층이 두꺼워졌습니다. 육모가 다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조직 샘플의 염증 지표가 67% 감소했습니다. 이제 유제품을 피할 때 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이것을 봐왔으며 그 패턴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장내벽에는 보호 점액층이 있습니다. 장벽을 덮고 있는 두꺼운 담요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담요는 박테리아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게 하고 염증을 예방하며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층이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두껍고 건강하며 보호 기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 중 서울대학교 병원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식단에서 유제품을 제거하면 이 점액층이 14일 이내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14일입니다. 몇 달도 몇 년도 아닙니다. 2주입니다. 이 점액을 생성하는 특수세포인 배세포는 발효 유제품에만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 없이는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스핑고지질이라는 물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장은 그것들 없이는 충분한 보호 점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2세였고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불규칙한 배변 활동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염증을 줄일 것이라고 말해서 5년 전에 모든 유제품 섭취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유제품 없이 지낸 것입니다. 내시경으로 그녀의 장 내벽을 검사했을 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장 조직은 100세가 넘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육모가 평평해지고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점액층은 너무 얇아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제품이 없으면 배세포가 주요 연료원을 잃습니다. 2주 이내에 점액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점액이 얇아지면서 보통 장 중앙에 머물던 유해 박테리아가 장벽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저수준 염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이 염증이 장 세포 사이의 밀착 견접을 손상시킵니다. 밀착 견접을 벽돌 사이의 시멘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시멘트가 무너지면 장벽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장벽을 통해 혈류로 흘러 들어갑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며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무엇을 먹든 배 주변에 살이 찝니다. 그리고 장은요?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50년 더 빨리 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미생물 균형입니다. 장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박테리아는 발효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을 먹고 삽니다. 유제품이 없으면 이러한 보호 박테리아가 굶어 죽습니다. 독소를 생성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 박테리아가 장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제품을 제거한 후 30일 이내에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피한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47세에서 53세에 앞선 장 노화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장 투과성 점수는 90대 환자들과 동일했습니다. 장내의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60% 감소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심각한 문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먹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장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한 만성피로, 장 누수가 면역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 증가, 장 노의 연결이 완전히 파괴되어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것이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어떤 유제품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쓸모없거나 심지어 해로운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유제품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중요한 실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심각한 장 문제, 만성염증, 지속적인 복부 팽만을 겪고 있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식단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모든 유제품 섭취를 중단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장내벽이 모래로 만든 집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식품군을 제거한 것입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장에는 보호용 점액층이 있습니다. 소화관 내부를 덮고 있는 두꺼운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담요는 유해 박테리아가 장벽에 닿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독소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점액층이 없으면 장은 전쟁터가 됩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으면 이 보호 담요는 단 2주 만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안에 보통 50년 더 나이 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명 이상의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제품을 피한 환자들은 50년 더 나이 든 환자들과 동일한 장, 염증 수치를 보였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은 60세 환자의 장 조직은 110세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학계에서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손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제품, 특히 발효 유제품에는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특정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보호 점액을 생성하는 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이 없으면 점액 생성 세포가 휴면 상태가 됩니다. 작동을 멈춥니다. 장벽이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그러면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절대 장벽에 닿아서는 안 되는 유해 박테리아가 갑자기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당황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무서운 속도로 장의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효 유제품에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박테리아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치나 다른 발효 채소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이러한 특정 균주는 소장 하부와 결장 시작 부분에 정착합니다. 장 내벽의 비료 역할을 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여 이러한 박테리아가 사라지면 장세포는 주요 연료 공급원을 잃게 됩니다. 신체가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죽기 시작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 씨라는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통증 없이는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 없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관절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글을 읽고 8년 전에 유제품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내시경 결과는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장 육모가 완전히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은 건강하고 질감 있는 표면이어야 하는데 매끄러운 플라스틱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73세였지만 생물학적 장 나이는 119세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유제품 보관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 100g을 섭취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숙성 치즈 30g을 먹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4개월 후 다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장 육모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액층이 크게 두꺼워졌습니다. 생물학적 장 나이가 32년 역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제품의 정확한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반 우유만 마시고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우유에는 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장 내벽을 구할 정확한 유제품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그러한 실수로 인해 환자들이 수십 년의 편안함과 독립성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단어를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발효 유제품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편의점에서 요거트 음료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업용 제품은 설탕과 죽은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발효 화합물이 완전히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균주가 포함된 진짜 전통 발효 유제품입니다. 첨가물이 없는 진짜 캐피어, 1회 제공량당 최소 100억 개의 활성 균주가 있는 정통 그리스 요거트 또는 최소 6개월 동안 숙성된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식품에는 장세포와 직접 소통하고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와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노화를 역전시키는 정확한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발효 유제품 200g이 필요합니다. 가끔씩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200g은 캐피어 약 1컵 또는 그리스 요거트 1컵 반입니다. 숙성 치즈를 선택하면 더 농축되어 있으므로 6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의 점액층은 3일마다 재생되며 이 프로토콜을 이틀만 놓쳐도 14일간의 치유 진행이 손실됩니다. 장은 이러한 화합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여기서 가장 많은 혼란을 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유제품을 먹고 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장세포는 뇌처럼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복구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것이 유제품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캐피어를 마시거나 요거트를 드십시오. 항상 공복에 드십시오. 생리활성 화합물은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장 내벽과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4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치유 펩타이드의 최대 흡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발효 유제품은 반드시 프리바이오틱 섬유질과 함께 섭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프로토콜이 실패합니다. 발효 유제품의 유익균은 장에 정착하기 위해 먹이가 필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 없으면 그냥 통과해버려서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아침 유제품에 간 아마씨, 한 큰술이나 작은 바나나 1개를 추가하세요. 이것들은 보호 박테리아를 먹이는 정확한 종류의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는 78살 최씨 환자가 있었는데 2달 동안 캐피어를 마셨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부 팽만감이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아마씨를 추가하라고 말한 순간 10하루 만에 증상이 역전되었습니다. 추정 내시경 검사 결과 장 내벽이 재생되어 20년은 젊어 보이는 조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프로토콜을 시작할 때 소화 불편감을 경험하더라도 중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치유 위기라고 불리며 과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세균이 재균형을 이루고 있고 오래된 해로운 박테리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5일에서 7일 동안 가스가 차거나 약간 경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세요. 일시적으로 유제품 양을 100g으로 줄였다가 일주일 후에 200g으로 다시 늘리세요. 완전히 중단하면 장 노화 시계가 즉시 다시 시작됩니다. 이 프로토콜의 두 번째 요소는 온도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유제품을 절대 그대로 섭취하지 마세요. 차가운 온도는 장 근육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섭취하기 전에 유제품을 실온에서 15분간 두거나 미지근한 물과 섞어서 청까지 올리세요. 제 임상 측정에 따르면 이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흡수율이 38% 증가합니다.
장 노화를 역전시킬 구체적인 유제품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정확한 방법이며 시간과 종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모든 유제품이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유제품은 너무 과도하게 가공되어 장에 절실히 필요한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잃었습니다. 우유가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초고온 살균될 때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장 내벽이 재생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유익한 배양균도 죽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염증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 노화를 역전시키는 유제품은 반드시 발효되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단세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장벽을 둘러싼 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부티레이트가 없으면 이 세포들은 독소와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장을 보호하는 두꺼운 점액 장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장벽이 얇아지면 장 내벽이 화장지처럼 약해져서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 150ml를 섭취해야 합니다. 바닥에 과일이 든 마첨가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유청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걸러진 그릭 요구르트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두 균주는 협상 불가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그냥 설탕과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이 아침 복용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위산이 가장 낮아서 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무거운 식사 후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이 박테리아의 90%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산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것은 노력 낭비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두 번째 유제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숙성 치즈 30g을 섭취하세요.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진짜 발효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다, 고다 또는 스위스 치즈입니다. 숙성 과정은 유당을 분해하면서 장 내벽이 더 많은 점액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유익한 화합물을 농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이씨 환자가 있었는데 심한 경련과 팽만감 없이는 어떤 음식도 거의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9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장 내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치즈 프로토콜을 단사 개월간 따른 후 추적 검사에서 극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염증이 크게 감소했고 점액층이 거의 2배로 두꺼워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캐피어 한 잔을 마시세요. 캐피어는 요구르트의 2~3가지 균주에 비해 최대 30가지의 다양한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모를 포함하고 있어 요구르트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취침 전 복용은 소화 시스템이 회복 모드에 있는 수면 중에 작용합니다. 장세포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빠르게 재생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제공함으로써 치유 과정을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이제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을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진정한 유당 불내증은 정기적으로 유제품을 섭취해온 사람들에게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는 유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손상된 장입니다. 최소한의 유당을 포함하는 소량의 발효 유제품으로 시작함으로써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는 장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재건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기 전에 최소 90일 동안 따라야 합니다. 장 내벽은 하룻밤 사이에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유제품을 먹고 있어도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장이 보호 화합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장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흡수창을 열고 닫는 생물학적 리듬입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20년 넘게 이것을 연구하며 장세포가 발효 유제품 화합물에 가장 잘 반응하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과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유와 노력의 완전한 낭비 사이의 차이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기상 후 정확히 90분 후에 열립니다. 눈을 뜨자마자가 아닙니다. 점심시간인 3시간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장 점막층이 발효 유제품의 유익균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세포들이 배고픈 상태로 재생에 필요한 성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소화 문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복부 팽만감이 있었습니다. 3년간 불규칙한 배변 활동이 있었습니다. 발효 유제품 프로토콜을 시작했는데 아침 산책 전 기상 직후에 캐피어를 드셨습니다. 2주 후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흡수 시간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눈을 뜬 후 정확히 90분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캐피어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배변 활동이 시계처럼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다른 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두 번째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 회복에 더욱 강력합니다. 취침 정확히 30분 전에 열립니다. 밤 동안 몸이 공복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장세포가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올바른 영양이 필요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소량의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면 밤새 재생을 위해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익균이 밤새 작용하여 수면 중에 점막층을 재건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나 캐피어 100ml를 권장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는 만성장 염증이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장 내벽이 90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취침 30분 전에 수제 요구르트 100ml를 드셨습니다. 잊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8주 후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염증이 60% 감소했습니다. 담당 소화기내과 의사는 같은 사람의 사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뜨거운 식사와 함께 유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열이 필요한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국이나 찌개와 함께 요구르트를 반찬으로 먹습니다. 이것은 효과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과 섞이면 박테리아가 즉시 죽습니다. 장은 정착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죽은 박테리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항생제 복용 직후에 유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최소 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항생제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유익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실수를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항생제 치료를 마치고 즉시 요구르트로 장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이릅니다. 항생제가 아직 체내에서 활성 상태입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기상 후 90분, 취침 30분 전, 뜨거운 음식에서 멀리, 약 복용 후 4시간. 이 일정을 정확히 따르면 장 노화가 역전됩니다. 이 시간을 무시하면 가장 좋은 유제품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제 환자들의 장 건강을 보호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이것이 중요한데 매일 발효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구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150g 또는 캐피어 100g입니다. 이 정확한 양이 점막층을 재건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 균주를 포함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 환자가 심각한 장염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장 내벽이 90세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발효 요구르트 150g을 섭취한 지 4개월 만에 장 조직이 50대 수준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전부입니다. 식사 30분 후에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십시오. 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왜일까요? 이때가 위산이 충분히 중화되어 유익균이 살아서 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그 치유 박테리아의 90%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산에서 죽습니다. 셋째, 숙성 치즈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6개월 숙성된 치즈입니다. 작은 큐브 2개, 총 약 30g, 주 3회입니다. 숙성 치즈는 장 세포벽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화합물인 부티레이트 정우체에 농축된 양을 포함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를 검사했는데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15년간 모든 유제품을 피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말기 노인 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보는 장, 악화가 보였습니다. 매일 캐피어와 함께 주 3회 숙성고다 치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는 제 선배 동료들마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조직이 눈에 띄게 두꺼워졌고 보호 점막층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유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먹기 전에 실온에서 20분간 두십시오. 차가운 유제품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보호 화합물의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가장 성실한 환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보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2주간 매일 요구르트 50g만 시작하고 그 다음 100g에 도달할 때까지 매주 25g씩 천천히 늘리십시오. 150g입니다. 장내 세균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제품을 피해 오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냉장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레인 무가당 발효 요구르트나 캐피어가 있으신가요? 과일이 들어간 단 것 말고요. 첨가물이 든 저지방 제품 말고요.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발효 유제품 말입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장보기 목록에 적으세요. 내일 아침에 사세요. 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병원에서 소화기 질환을 치료한 23년 동안 제대로 섭취한 발효 유제품만큼 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는 환자분들은 계속 빠르게 노화됩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는 환자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젊은 소화기계를 유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은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 성분 없이 보내는 매일이 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여러분은 오늘 시작한 것에 감사하거나 기다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단 한 분이라도 조기장 노화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면 아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장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어떤 발효 유제품을 추가하실 건가요? 아침에 요구르트인가요? 자기 전에 캐피어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장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장을 노화시키고 계실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의 소화기 건강이 이 지식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